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독심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 마음에다가 도청장치 심어가지고 뭐 이 새끼가 뭐라 얘기하나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일을 해가지고 내가 뭐 어떤 질문이나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대꾸를 하지 않는다. 그쵸. 그럴 때는 이 사람의 마음은 뭔지 모르겠다. 라는. 근데, 전반, 일단은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에는 보통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보통 사람들의 능력을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마음을 알려고 한다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안다, 잘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상담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상담을 배우기에는 또 이게 사람마다 뭐 이게 마음이 다르겠죠. 뭐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그러니까 뭐 다르지만,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완벽히 알려고 하거든 상담을 공부해야 되는데, 상담을 공부해도 완벽히는 알 수는 없어요. 완전히는 알지 못하긴 한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독심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 마음에다가 도청장치 심어가지고 뭐 이 새끼가 뭐라 얘기하나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안 듣는 것 같다, 안 듣네, 그런 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전번 강의에서도 배웠지만, 아, 이 자식이 나 무시하나? 이러한 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안 들렸다거나, 뭐 귀가 안 좋아서 안 들렸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말에 뭐 일을 몰입을 하는데 안 들렸다거나, 그런 게 1번일 수도 있고, 2번은 뭐 두 번째로는 그런 거죠.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 이쪽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쟤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자체에서 약간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뭔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는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조금 약간 내 마음적인 직접적인 표현을 좀 약간 이렇게 더 포장해 놓은 것 같고, 본질적인 마음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이게 약간 진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받았다라는 그 감정에서 조금, 저 자식은 도대체 뭔 마음으로 나한테 이딴 식으로 대하는 거야? 이런 감정이 좀 이렇게 밀려 올라왔을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무시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뭐라 그랬죠? 이게 감정의 늪이거든요. 내가 무시를 받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다? 속상하다, 슬프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비관적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건데, 무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조차도 나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먼저. 그리고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에 일단 조금 텀을 뒀다가 좀 사람을 좀 텀을 뒀다가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해본다거나, 그리고 그래도 얘가 나를 안 본다면 이거는 진짜 무시로 확실하게 지어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줬다, 그래서 나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제가 이 무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봄날에 밥 먹으러 왔어요. 그 마라탕 집에 밥 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 밥을 먹는데 이제 제 옆에 이제 동석자가 앉아 있고, 제 앞으로도 이제 마주보고 음식 먹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다가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씨, 제가 누구누구 씨랑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좀 괜찮으시겠어요? 이랬는데 이쪽에서 제 앞에 앉은 사람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반응을 안 해요. 대화해 주시겠어요? 했는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를 약간 고개 끄덕이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러고 뭐 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목소리 조금 높여가지고 누구누구 씨 저랑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랬더니 이 앞에 있는 애가 자기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옆에 앉은 애를 되게 경멸 어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야 이 자식도 아니에요. 진짜 막 눈을 막 이렇게 부릅뜨면서 이러고 있다가 다시 마라탕을 처먹다 그러지. 이러고 있다가 다시 마라탕 먹어요. 그 옆에 애도 약간 뻘쭘했나 봐. 그러니까 얘도 묵묵하게 마라탕 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막 여기 있는 애는 내가 무시당했네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경멸하는 이렇게 봤으니까 옆에 얘도, 이 사람도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나를 무시했네? 내가 불렀더니 나를 막 째려보네? 말 한 번 더 걸었다가 돼지게 처먹겠는데? 이러다가 다시 이게 고개 숙여서 먹는 거야. 그 먹으면서도 얘는 계속 이제 요 사람들을 보는, 같이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얘 눈치만 보는 거야. 말 걸까? 아니야, 또 지랄하게 또 막 째려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누구시 편하게 먹어요. 뭐 그렇게 했다. 대화 무시당했다.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도 그 공간에 나올 때까지도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제 옆에 앉은 사람의 그 테크닉의 문제일 수도 인간관계 테크닉이 좀 부족한 것도 문제이겠지만, 또 이쪽에 문제이겠지만, 이 사람도 조금 이 사람의 대인관계 테크닉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무시하는 이유는 무시를 했다라는 거는 뭐 근본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이게 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일은 아니겠지만, 뭐 누구시 얘기할 때 이거 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불러도 지 할 일만 해. 그러면은 무시가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얘는 내 아래에 있다. 얘는 나보다 한참 뭐 일하는 쪽이 그쪽이니까 얘는 나보다 한참 어린 애니까
내가 불렀으면 불렀지 지가 뭔데 날 불러, 이런 밑바닥이 깔려 있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내가 싫은 새끼가 또 날 부르는구나, 투명 인간이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선생님의 자존감의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자존감의 문제일까요? 그 상대방의 그 사람의 자존감? 그쵸. 상대방 자존감이 문제인 거예요. 이 상대방은 자존감은 없어. 근데 자존심이 센 거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인정을 안 해주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죠. 아니면 또 내가 이 사람보다 세게 보여야 해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나보다 약간의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거야. 뭘 따져봐도 나보다 나약한 새끼, 그 새끼가 날 부르네? 이 새끼 봐라, 지가 뭔데 나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저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약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했던 내용 알죠? 네. 알아야 돼요. 모르면 큰일 나.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우리의 자존감과 자존심은, 자존감이 오르면 오를수록 자존심은 내려가잖아요. 이게 X자 곡선이에요. 그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낮아요. 서로 엇갈리는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 X자니까 뭐가 되겠어? 그 X자가 되니까 이것도 이 중간 지점이 있겠죠. 자존감과 자존심이 중간에 만나는 그 지점. 저는 요 지점이 가장 보통의 지점인 거예요. 내 자존심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내 자존감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영역, 그 부분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점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많은 비율적으로 포진해야 되는 포지션이 이 부분인 거죠. 자존감도 적당하고 자존심도 적당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인 거죠. 이 양쪽 극단은 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좀 위험해요. 자존감이 약한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상대방을 굉장히 막 무시해요. 막 이게 아래 다른 사람 지나가면 괜히 막 내리 깔라고 그러고 막 다른 사람들 막 보면 막 비꼬, 다른 사람들 막 비꼬면서 얘기하고 막 옆에서 막 야 누가 뭐 잘 됐대, 야 옆에 영숙이 딸내미 결혼한대. 그러면은 이제 그 집 영숙이 신랑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비꼬고 그런다거나, 아니면은 남들한테 내세우고 싶은데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뭐 이제 막 온갖 학연 지연혈압 막 들이대죠. 막 아는 사람 총동원하죠. 그 우리 범죄와의 전쟁에서 막 그런 얘기하잖아. 내가 누구 서장이랑 막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 새끼야 다 했어 임마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막 총동원해서 얘기하고, 또 뭐 이제 우리처럼 우리 여기 막 자존감 클래스 한번 가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 멘탈 머리가 나약한 새끼들이나 가는 거야. 이거 멘탈이 안 되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그딴 거나 쳐듣는 거 아니야.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이러면서 나 봐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나 멘탈 관리 진짜 잘해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제가 뭐 자존감을 높이세요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나치게 높이 가라는 건 아니에요. 자존감이 만약에 지나치게 높잖아요. 그럼 뭔 일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거예요. 뭘 해도 막 자기 사랑스럽대. 나 너무 사랑스러워. 막 이러고 있고, 막, 누구야. 나 이러고 있죠.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자기를 너무 과하게 사랑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처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과도하게 갖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과하게 높으면은. 근데 우리는 자존감을 과하게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존감을 적당하게 높이는 게 목표거든요. 이 과하게 높은 사람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니까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다 사랑스럽대. 뚱뚱하다 그러면 외모지향적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밥 먹어도 사랑스럽고, 남자친구 만나도 사랑스럽고, 남자친구 사랑해줘야 되는데, 남자친구 만나면 내가 사랑스럽다 그러고, 일하고 있는 나도 사랑스럽다 그러고, 다 내 중심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존감을 조금 내려줘야겠죠. 자존감과 자존심이 적당하게 있는 사람은 나만 사랑해 주나요? 아니. 그럼 누구도 사랑하죠? 다행이다. 네, 타인도 사랑할 줄 알아요. 타인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50 정도 인정해 줬으면 다른 사람도 50 정도 인정해 주는 거고, 나를 50 정도 칭찬해 줬으면 상대방 50 정도 칭찬해 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 자존감이 과하게 높은 사람, 이 두 영역은 본인을 너무 과도하게 사랑을 하는 거죠. 이 자존심은 본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사랑스러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고, 여기는 자존감이 과하게 높은 사람은 진짜 본인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줄 모르는 거예요. 얘기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흘러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해요. 근데 이 무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네가 뭘 알겠어 이런 가벼운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을 향한 그 분노와 상대방을 향한 그 분노가 교차하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억양에서 달라요. 목소리나 말에서.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똑같이 네가 뭘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존심이 센 사람은 네가 뭘 알겠어 네가, 이렇게 가거든요. 아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존감과 자존심이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 네가 뭘 알겠어 라는 말을 안 해요. 네가 뭘 알겠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때는 이 사람은 너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과하게 높은 사람은 네가 뭘 알겠어 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 네가 뭘 알겠어 네가, 너가 늘 그렇지 새끼야 이렇게 갈까요? 안 그래요. 막 약간 되게 은근하게 기분 나쁜 표정, 기분 나쁜 것 같이 느껴지겠는데, 네가 뭘 알겠어 너는 늘 그렇지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은근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시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존심이 높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과하게 높거나 라는 거죠. 그럼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자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거고, 자존감이 과하게 높은 사람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좀 인정하고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돼 하면서 또 다시 자존감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자존감을 가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사명감이 완전하게 성사가 되려면은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요구,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요구가 굉장히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목적, 나의 목표가 만났을 때의 사명감이 되더라고요. 이 사명감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려면은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의 꾸준한 자기 개발, 자기 성찰,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